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10월 모의고사 확통 해설 강의입니다. 마이크 세팅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하느라 조금 늦었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확통은 쉽습니다. 그나마 29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별로 안 걸릴 거예요. 금방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3번을 보면은 이제 x 12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x 4제곱을 3번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에 3, 5c 3에다가 x의 4제곱에 3제곱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 1의 제곱 이렇게 곱한 게 이제 x 12항이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얘는 개수는 10이 될 거고, 그다음에 24번을 보시면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집합으로 봤을 때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서로 겹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P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얘는 A랑 B의 확률을 더한 거나 똑같은 거고 얘가 3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여집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1 빼기 PA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넘기고 계산해주면은 PA는 4분의 1이 될 거야. 그걸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PB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빼가지고 정답은 1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랑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절대값의 A 빼기 B가 1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절대값이라고 해서 너무 쫄지 마세요. 절대값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A 빼기 B가 1일 경우랑 B 빼기 A가 1일 경우 두 개를 보면 되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두 개의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총 경우의 수는 6에 제곱해가지고 36개가 나올 거고, 첫 번째로 A 빼기 B가 1일 경우 그러면은 2,1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6,5까지 총 5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 5개 있고 여기에도 똑같이 5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총 경우의 수는 10가지고 이걸 36으로 나눠주면 구하는 확률은 18분의 5가 되실 겁니다. 정답은 5번이고, 26번을 보시면요, 이 딸기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을 때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했다. 자, 100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그러면 딸기를 100개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저는 x1 바라고 두겠습니다. 얘가 100개 뽑아서 얻은 표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진짜 쉬운데,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는 죄다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다 그런갑다 하세요 넘어가세요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되게 쉽거든요. 근데 여기 파트가 마지막 파트다 보니까 되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런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X X1의 반은 이렇게 100개를 뽑았을 때 아니 100개를 뽑았을 때 나온 표본 평균이고, 그 다음에 25개를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은 x2 바라고 제가 둘게요. 자, 각각에 대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80A랑 82A, 그리고 하나는 78A랑 80A 플러스 0.49 이 사이에 존재할 텐데, 먼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얘 가지고 구한 신뢰 구간은 x1 바에서 빼기 여기 1.96으로 나와 있으니까 1.96 곱하기 시그마 루트 100분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m, 그리고 똑같이 1.96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두 개를 뺐을 때가 중요하지. 정확히 이제 x1 바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두 개를 뺐을 때 3.92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얘가 2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80a고 이 친구가 82a인 거니까 맞죠? 자, 그렇고 두 번째로 얘를 가지고 만든 거는 1.96 곱하기 루트 25분의 시그마 똑같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냥.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3.92 곱하기 5분의 시그마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서 이걸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2a
더하기 0.49가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얘랑 얘를 두 개를 빼주면 이제 3.92 곱하기 5분의 시그마에서 3.92 곱하기 10분의 시그마를 뺐을 때 얘가 0.49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다면 얘는 3.92 곱하기 10분의 시그마랑 같은 거고 3.92가 0.49 곱하기 8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거 8 계산해주고 5분의 4 시그마가 1인 거니까 시그마는 4분의 5가 되실 겁니다. 정답은 4분의 5.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양 끝의 값을 가지고 둘을 뺀 값이 중요하죠. 그쵸? 자, 27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소인수분해 때려가지고 중복조합 이용하지. 그치? 먼저 144라고 하는 거는 12의 제곱이니까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A가 짝수이기 때문에 이미 이 A는 소인수 2를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고요. 어차피 A랑 B랑 C가 모두 자연수기 때문에 A, B, C는 무조건 그 2랑 3의 소인수를 이런 식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인수를 더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2의 xz2 곱하기 3의 y2. C는 2의 x3 곱하기 3의 y3. 자, 그렇다면 A, B, C는 2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곱하기 3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이제 이 친구가 4면 되고요. 이 친구가 2면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A는 2를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짝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x1, x2, x3의 범위가 x1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일 거고요. 자연수일 거죠. 자연수겠죠 뭐. 그러면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거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x3라고 하는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우리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합니까? 뭐 x 프라임을 뭐 x 더하기 b를 두고 약간 그렇게 두겠지만 뭐 사실 10월쯤 왔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빠르게 생각을 해주면 3H3이겠죠. 5C3하고 10.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도 생각을 해주면 얘는 뭐 딱히 걸릴 게 없지. Y1, Y2, Y3가 싸그리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고요. 얘는 3H2, 4C2는 6이겠죠. 두 개를 곱해주시면 정답은 60이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면요. 확률면서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n분의 1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얘는 요걸 따르신다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음수 a에 대해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a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지. 무슨 느낌이냐면 x에 대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 두 값을 잡았을 때 여기가 a고 뭐 여기가 a 제곱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기가 a고 여기 a 제곱일 수도 있고 어쨌든 a가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이걸 의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거를 의미를 할 텐데 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 똑같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랑 a 제곱이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그럼 이제 a 제곱 더하기 a는 2m이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약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보자마자 눈 뒤집혀가지고 무지성으로 그냥 표준화 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표준화가 좋은 방법인 건 맞지. 맞는데 그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너무 시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그 문제 푸는 맛이 없거든.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그렇지만 계산량도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해주면은 되게 빠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해석할 때 특히나 더
그러니까 표준화해가지고 푸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px가 a제곱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잖아. 근데 이 친구가 0.9775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2에 해당되는 값이죠. 0.5 더하기 0.4771이니까 4772니까 이 2라고 하는 값이 의미하는 게 표준화를 하기 전으로 생각한다면 얘가 이 그래프 상에서 평균 그러니까 m에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m 플러스 2 시그마 맞죠? 실제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표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값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값에서 요 값에서 m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잖아. 근데 이 값을 거꾸로 생각을 해준다면 표준 편차를 곱하고 평균을 더해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요런 의미 아니에요?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다.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은요.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어떻을까? 잠깐만 이거까지 치면 안 되는데. 얘가 쭉 내려와서 2m이라고 하는 게 원래 a제곱 플러스 a가 2m이었으니까 얘가 m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이동한 값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빠르죠. 자 그렇다면 이거 죽을 것이고 m은 n분의 1 m은 뿔마 1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굳이 분산을 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분산을 주게 되면 지금 분산을 뭔가 m에 대한 식으로 주게 되면은 m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표준 편차를 2m분의 1로서 준 것 같아. 자 그러니까 m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확률 변수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a 빼기 2가 0이니까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아까 a가 음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a가 음수죠. 그 말은 a는 일단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x가 1,2분의 1의 제곱을 따를 거예요. 구하는 값은 뭡니까? 요건데 이제 p가 x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모양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여기까지 구해놓고 표준화해도 돼요. 뭐 해보면은 z가 4분의 1 빼기 1 나누기 2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뭐 이게 익숙하면 이렇게 푸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x라고 하는 게 1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경우인데 4분의 1일 때를 보고 있잖아. 요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4분의 3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이제 2분의 1로 봤을 때 몇 배 더 간 거야? 2분의 3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3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그냥 바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아무튼 무엇으로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거 뭐 z가 마이너스 1.5보다 작으면 되니까 요 값을 가지고 보시면 0.0668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에 29번으로 보시면 얘가 그나마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내신 빡센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잘 했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먼저 x가 2, 3, 5, 7, 11 뭐 소수네요.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f는 뭐 x의 x로 가는 거고 f의 치역을 a 합성함수 f의 치역을 b라고 두자. 오케이. 그러면 먼저 슉슉슉 그리고 그 다음에
치역 A랑 B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먼저 조건 가를 보니까 B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러니까 치역이 일단 여기 들어가는 친구가 치역이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B의 모든 원소의 곱의 2배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는 B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당연하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치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 어떻게 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갈 거 아니야.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뭐 그쵸?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데,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곱의 2배가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곱이라는 거는 A가 무조건 2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4랑 2분의 1 같은 게 X에 들어가 있었다면 막 둘을 곱해가지고 2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짝수가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쉬운 해석이 가능한 거지. A가 2를 무조건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말은 B에는 2가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B를 만약에 A, B라고 둔다면 A라고 하는 거는 2, A, B라고 둘 수 있고, 여기서 A랑 B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B에 뭐가 들어갈지는 함수의 개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가 만약에 뭐 2, 3이든 5, 11이든 7, 11이든 그건 내 알바가 아니야. 경우의 수는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B에 들어갈 요 A랑 B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OC2 해가지고, 아니 OC가 아니지, 2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는 포함되면 안 되니까 4C2 해가지고 일단 6가지가 있을 거야. 제가 3이랑 5를 골랐다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 A는 2, 3, 5를 골랐다는 얘기겠죠. 그치? 두 번째로 만약에 F2라고 하는 게 요 2가 2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말이 안 되겠지. 이제 B라고 하는 집합에 2가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F2는 2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F2는 3이랑 5 둘 중 하나일 건데, 이것 또한 각 경우에 따라서 나머지 경우의 수를 뭐 정하는데 딱히 차이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F2가 3인 경우 하나만 체크해 보고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대로 갈 거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F3이랑 F5를 제가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A의 치역이 2, 3, 5라고, 그러니까 A의 원소가 2, 3, 5라고 결정이 된 순간 요 7이랑 11은 딱히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7이 만약에 2로 가잖아? 그 이렇게 가는데 어차피 이 7은 원래 치역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합성함수 생각을 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친구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요 2, 3, 5를 기준으로 볼 거야. 치역을 볼 때. 자, F2는 일단 3으로 간다고 제가 전제를 해놨죠. F3이랑 F5의 순서쌍이 가능한 게 그럼 네 가지가 존재하겠지. 첫 번째로 F3, F5가 얘가 3, 3일 때 둘 다 3으로 간다라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딱 봐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7이랑 11이랑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면은 A가 2, 3, 5인 건 설명이 돼. 근데 B가 3, 5일 수가 없지. 3으로 몰빵됐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얘는 만족하는 친구가 없고요. 두 번째로 3,5일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요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주는 거니까 치역에도 그러니까 B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문제가 A에 하나 이제 대응되는 친구가 없다라는 건데 이제 7이나 11이나 둘 중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2로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 일일이 다 보기는 귀찮으니까 여사건을 써주면 이제 7하고 11을 요 2, 3, 5에다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에다가 3이랑 5에만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면 5가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제 F3이랑 F5가 얘가 5,3일 경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지들끼리 순서 바뀐 거잖아. 딱히 경우의 수 상관없겠지. 얘도 똑같이 5가지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5,5일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뭔가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오는 거고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이미 F2가 3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3이랑 5가 5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나머지 7이랑 11을 어떻게 배열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요거로 이미 치역이 결정되어 있고요. 요 이 하나만 더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완전히 동일하고 얘도 5개 15개가 나옵니다. 아, 곱하기 15 정답은 180이 되지 않을까. 차근차근 따져보시면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 합성함수의 치역을 가지고 노는 게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긴 합니다. 옛날에 기출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렵게 내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30번 가볼게요. 두 상자 A, B에 8개씩 들어있고요. 공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3분의 1 확률로 A에서 2개 꺼내가지고 B에 넣겠습니다. 3분의 2의 확률로 B에서 1개 꺼내가지고 A에 넣겠습니다. 오케이. 공이 그리고 8개 들어있었으니까 사실 A에서 2개씩 4번 꺼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공이 부족해가지고 못 넣는가 뭐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지? 그러면 4번 반복했을 때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B보다 더 많아야 된대. 근데 원래 들어있던 공의 개수가 8개로 똑같잖아. 자, 그렇다면 A에서 만약에 2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2번 했어. 그러면 A에서 B로 4개 가는 거지. 그럼 나머지 2번이 이제 B에서 A로 갔다고 치더라도 A에서 B로 더 많이 줬을 거 아니야, 공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시행 1번이라 두고 얘를 시행 2번이라고 둔다면 1번 시행을 한 번 하고요. 2번 시행을 3번 하든지 또는 1번 시행을 안 하고 2번 시행을 4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1번 한 번 하면은 A에서 2개 주고 2번을 3번 하니까 B에서 3개 줄 거 아니야, A한테. 그 A가 더 많겠지. 그쵸? 그 각각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3분의 1 확률로 일어나는 거를 한 번 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일어나는 걸 3번을 했어. 자, 그렇다면 이항 정리 써가지고 4C1에다가 3분의 2의 세제곱 이거 계산해주면은 81분의 32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4C0에다가 3분의 1의 0제곱에다가 3분의 2의 4제곱 해주시면 얘는 81분의 16일 거야. 두 개를 더한다? 81분의 48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물론 약분이 되지만 일단은 냅두겠습니다. 뭐 81이 이제 분모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주사위에 짝수의 눈이 4번 나왔을 확률이 다 짝짝짝짝 나온 거래.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시행 1이랑 2를 구분할 때는 얘가 주사위 눈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게 아니라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가 아닌지로 나눴잖아. 이거랑 짝홀은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얘를 1번이라 두고 얘를 2번이라 두면요
1번을 만족하면서 짝수가 4번. 그럴 확률을 구하고 2번을 만족하면서 짝수가 4번일 확률을 구해가지고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쵸? 자, 1번을 만족하면서 짝수의 눈이 4번 나왔다. 3의 배수가 1번 나왔어. 근데 주사위 눈 중에서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건 6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6 한번 나오고요. 나머지 2랑 4가 3번이 나오신 거야. 그러면 끝났네. 야, 이게 어렵냐? 사실에다가 6 나올 확률은 6분의 1, 2, 4 나올 확률은 3분의 1 세제곱. 이거 계산 때려주면은 얘가 4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81분의 2. 그쵸?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번에는 6이 안 나오고 2랑 4만 4번 나온 거야. 그럼 얘는 4시 0에다가 3분의 1을 4제곱 해가지고 81분의 3이야. 두 개 더해주면은 81분의 뭐야? 아, 미안해. 81분의 1이지? 그래서 81분의 3이 되겠죠? 이제 이거 조건 방률을 생각을 해주면은 81분의 48분의 81분의 3. 뭐 27로 도 됐겠다. 27, 1, 27, 16. 으악 지워지면 정답은 17이 되겠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이게 어떻게 30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확률과 통계 풀이 끝이 났고요. 다음에 미적이랑 기하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수능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바이바이.